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 듬뿍 거북맘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남학생을 키우고 있는 거북맘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받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성이 안 잡혔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하고 우리 아이의 일상과 치료를 블로그를 통해서 공유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과 그리고 함께 공유하고 싶은 것들을 함께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정보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이인데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무엇일까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보통 ASD라고 하는데요. 사회적 상호작용 그리고 의사소통에 지속적으로 결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이제 상동행동이라고 하죠. 이거를 이제 같이 보이는 발달 장애예요. 20년도 유병률이 이제 2%에 달하는 되게 흔한 장애이고요. 그리고 이제 신경 발달 장애 그리고 이제 보통은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남학생 남자아이가 조금 더 많아요. 그리고 이제 단일 원인이 아니라 복합적인 원인이고요. 진단평가로는 ADOS2, ADI-R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완치라는 표현은 조금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완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조기 진단, 그리고 치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3년도에 DSM-5 진단 기준에 따르면 사회적 대화, 상호작용, 지속적으로 결함이 이 세 개 모두가 만족되어야 됩니다. 흥미, 그리고 정서, 감정의 공유가 적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제 사회성이라고 하죠. 시작과 그 반응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눈맞춤, 얼굴 표정인과 이제 제스처가 부족하고 관계를 맺고 유지함에 조금 어렵기 때문에 상상놀이 공유가 어렵고 친구 맺기가 어렵고 그리고 동료 관심이 조금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한테는 조금 잘 말할 수 있는데 유독 친구한테는 조금 어렵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도움을 줘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모두 이제 결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 관심, 활동에 제한된 반복되는 패턴이 이 네 개 중에 두 개가 만족이 되어야 됩니다. 보통 상동행동이라고 하는데요. 장난감을 일렬로 정렬한다거나 물체를 튕기거나 이제 반향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그런 특이한 문구를 좀 사용하는 것들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물체에 대해서 강하게 조금 집착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틀에 박힌 일 그리고 의식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같은 길, 같은 음식을 고집한다거나 반복적으로 되게 질문을 해요. 그리고 작은 변화에도 되게 스트레스를 되게 민감하다 보니까 텐트럼이 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감각 반응이 좀 예민해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이제 촉각을 추구하거나 그다음에 시각을 추구한다거나 그런 게 조금 많이 있고요. 이런 증상은 반드시 이제 초기 발달 시기부터 나타나야 되고 교육을 통해서 좀 완화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증상으로 인해서 사회적, 직업적 또는 이제 현재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뚜렷한 손상을 초래하고요. DSM-4 진단에서는 자폐성 장애, 아스퍼거 장애,
전반적 발달 장애라고 일컬었던 게 5에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이 범주 안에 다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의사소통에 뚜렷한 결함이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진단 항목들의 이제 포함이 되지 않을 때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아니에요.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로 평가되고 보통은 이때에는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판단을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보면 사실 이제 대인관계에 좀 서툴어요. 임기응변, 특히 이제 변화를 되게 극히 힘들어하잖아요. 사회적 참조, 공동주의가 좀 늦게 나타나는 건데, 사회적 참조라는 거는 보통 어떤 행동을 할 때 부모님의 얼굴 표정을 보면서 조금 이건 해도 되나 보다 이런 사회적 참조 같은 게 있거든요. 그리고 공동주의라고 하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의 공동 지시나 이런 것들을 보고 집중을 하는데 그거에 별로 관심이 없죠. 그게 조금 힘들어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집착이 좀 강해요. 특정 대상, 특히 저희 아이는 숫자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그게 이제 집착이죠, 거의. 저희는 키, 몸무게, 이거 정말 관심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공통점 말고도 이제 자주 나타나는 특징으로는 감각 이상, 그리고 일단 외운 거는 진짜 잊어버리지 않죠. 그리고 에이더스2 검사를 저희 아이는 이제 만 5세 65개월 때 했어요. 그때는 간단한 어구를 좀 사용하는 상태였고 결과로는 이제 8점으로 평가돼서 이제 좀 증상이 높았어요. 그때는 이제 관심사에 대해서 대화에 참여하는 것들이 좀 있어서 사회적으로 강점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사실 상황에 좀 맞지 않은 그냥 부적절한 관심 유도 행동이나 관심사로 인해서 사실 진단이 제대로 되지는 못했었어요. 그리고 언어, 시선, 그리고 제스처 이런 게 이제 통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발전이 되게 요구되었고 어떤 얘기를 하셨었냐면 뭐 ABA, 뭐 팩스 이런 거를 하면서 이제 구조화된 상황, 기회 이거를 끊임없이 제시를 해주고 우선은 개인화를 하고 나서 소그룹으로 좀 많이 해보라고 하셨었어요. 우리 아이가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 받은 날 전 진짜 기억하는데 저 저녁에 진단을 받았었거든요. 회사 갔다 와서 정말 눈물로 운전을 하고 오는데 정말 어, 어, 저 그때 너무 기억나요. 그때 제가 거의 뭐 2주에서 한 달 동안은 계속 눈물만 흘렸었는데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아이보다는 저한테 포커스가 좀 맞춰졌던 것 같아요. 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를 키우게 됐지? 뭐 이런 포커스였었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 아이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진단이라는 게 되게 낙인은 아니에요. 근데 그 이후로 제가 좀 변하게 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진단 받은 날이 가장 힘든 날이에요. 근데 받아들이고 나면 이제 조금은 괜찮아요. 저희 아이가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고 이제 영어를 배우잖아요. 그래서 영어 학원을 다니는데 원래는 영어 학원 선생님이 사무엘이라고 지어주셨었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자기는 사무엘 싫다고 윌리엄이라고 불러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우리 아이를 윌리엄이라고 얘기하겠어요. 혹시 이 그 사진을 보니까 우리 아이가 좀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캡처를 했는데 안녕 이렇게 하는데 보통은 손등이 자기 자신을 보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는 어렸을 때 안녕 이렇게 하는데 반대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보면은 이게 힘들었다라는 거를 좀 알 수 있는데 우리 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들이 보이는 그런 양상이에요, 사실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윌리엄은 사실 3살 때부터 한글, 알파벳, 그리고 숫자를 이제 혼자 터득하고 다 읽었어요. 그때는 제가 몬테소리를 했었었는데 브로마이드를 다 붙여놓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읽어주는 걸 했지 그렇게 막 제가 알려주고 이걸 해보라고 하진 않았었는데 본인이 다 읽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막 천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특히 그때 막 숫자에 관심이 많았고 뭐 3살 때 뭐 100, 만, 뭐 이런 것까지 다 읽었었어요. 이제 2살 터울 동생 출산으로 제가 앞뒤로 막 아이 울고 막 이래서 되게 막 진짜 3명이서 같이 울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어머님이 부산에 와서 아이를 조금 같이 돌봐주시겠다고. 저희 어머님은 이제 사업을 하고 계셔가지고 되게 바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아이 케어해 주신다고 오라고 해서 제가 함께 거주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 손주들을 되게 많이 보셨기 때문에 우리 시어머니가 이제 아이를 보고 어, 그러니까 아예 눈 맞춤을 안 하는 건 아닌데 본인이 관심 있는 것만 눈을 맞추고 뭔가 관심 없는 거는 불러도 대답을 안 하는 것도 좀 있었고 그리고 본인이 그 의사소통이 제대로 잘 안 되다 보니까 어, 이거를 이제 조금은 울음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돌려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심리센터에 훈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가서 알아보라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아이랑 손잡고 갔었었거든요. 이제 그때 임상병리사가 어, 이제 ASD인 것 같다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는 제가 말도 안 돼라고 했었는데 어, 제가 그 핸드폰으로 자폐 스펙트럼 이렇게 치고 이제 증상을 보는데 행동을 보죠. 근데 우리 아이랑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때 되게 놀랐고 정말 정말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음. 그 다음 날부터 놀이치료, 언어치료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종합병원에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부산에 있는 종합병원을 누구 이제 심리 공부하는 친구가 이제 아는 동생이 어떤 이제 전문의한테 가보라고 이렇게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그쪽으로 가서 이제 진료를 받게 돼요. 근데 이제 3개월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3개월 동안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그 3개월 동안 어떻게 했냐면 낮에는 제가 아이랑 계속 따라다니면서 중계 방송을 했어요. 아이가 말하는 거를 되게 짧게 한두 문장, 그러니까 한 두 단어로 모인 그런 문장을 짧은 문장을 아이 대신 얘기를 해줬어요. 어, 다리 펴, 다리 아파, 뭐 이런다거나 이거는 뭘까? 뭐 이제 내 얘기가 아니라 아이에 입각해서 아이가 하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그게 중계 방송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좀 해줬고 밤에는 카페 보고 책 보고 그 다음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진짜 거의 스파르타식으로 제가 공부했던 것 같아요. 일지도 다 쓰고. 그 3개월을 제가 열심히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종합병원에서 선생님이 이제 아이를 보는데 우리 아이는 계단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행동이 먼저 나가는 스타일이 아니라 이해가 돼야지 발걸음이 떨어지는 아이인데 둘째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그 계단이 와르르 무너졌대요. 그래서 조금은 엄마가 그 휴직을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휴직을 하고 아이랑 계속 이제 치료를 또 받으면서 해라라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리고 제가 4개월 있다가 서울로 와서 놀이치료, 언어치료는 받고 이제 ASD는 아니라고 하니까 그냥 그래 우리 아이는 자폐는 아니지 그냥 그렇게 조금 생각하고 치료도 그 3개월 동안보다는 조금은 마음 놓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54개월 때 복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사회성 쪽에 조금 이름이 있는 곳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문을 두드리러 갔어요. 그랬더니 어, 그 종합검사를 안 해봤다고 하니까 에이도스 검사를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해보고 하니까 그때가 54개월이었고 ASD 진단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그때 선생님께서 이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안 되니까 팩스 그리고 ABA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저는 ABA를 그때 처음 들었거든요. 그리고 ABA 센터를 가려고 이렇게 다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센터가 별로 없고 대기가 왜 이렇게 길어요. 그래서 ABA 책을 사고 ABA 관련해 가지고 그때 온라인으로 그 BCBA 선생님께서 부모님들한테 그때 줌이 이렇게 흔하진 않았는데 그때 줌을 통해 가지고 교육받고 다시 제가 집에서 한번 해보고 선생님한테 피드백 받고 이거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ABA를 통해서 이제 그 ABC라고 하는데 그거를 통해서 제가 문제 행동을 좀 많이 고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도움 많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선생님께서 제가 ABA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엄마의 역할이 있다. 그래서 이제 센터에서 선생님이 직접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ABA 그 센터에서 연락이 왔었고 그래서 이제 ABA로 했었죠. 네. 지금은 좀 후회되는 거는 ABA를 조금 더 일찍 했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이제 조금은 그 사회성 하는 게 있거든요. 뭐 2명 짝치료 그리고 4명 그거를 조금은 5살 이후 6살 때부터 쭉 해왔으면 어땠을까. 저는 짝치료 아이를 찾고 있었는데 맞지가 않아가지고 그 기회를 놓쳤어요. 그게 좀 가장 아쉬워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제가 신상휴직을 하고 나서 진짜 본격적으로 중재를 해요. 그리고 통합 어린이집을 찾으러 이제 면담을 하러 다녔고, 그리고 그 특수교사가 있는 초등학교도 근처에 있는 데를 알아보려고 이사를 했죠. 음. 그리고 저도 병원 문턱이 진짜 높았어요. 왜냐면 제가 자폐는 아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진짜 자폐가 맞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제 마음이 이겨내지를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때 그 마음이. 그래서 병원을 못 가다가 통합 어린이집을 가려면 소견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갈 거면 그래도 이름이 있는 분들한테 진단을 받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선생님한테 진단을 받으려니까 한 6개월, 1년 넘게 기다리다가 받게 되는데 제가 3분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한 분은 ASD가 아니라고 했고 근데 ABA를 하지 않으면 ABA랑 뭐 되게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에서 운동이랑 이런 걸 하고 있었는데 그거는 하지 말고 뭐 언어 치료랑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한 13개를 받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ASD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치료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고 다른 2분은 ASD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갈 준비를 했는데 초등 전입 프로그램도 있었거든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는 직접 했었어요. 그때 도움 많이 됐고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자를 이제 받고 그때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는 부분 통합 말고 완전 통합을 하라고 하셨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고요. 제가 둘째 자녀 입학 돌봄 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새학기 때 조금 힘들어 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저도 결단을 하고 좀 아이한테 집중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아이한테 집중을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제가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해서 아이를 키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실 저 또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정상으로 보이게끔 또래 아이에 맞게끔 사회성이 부족하니까 사회성이 못하는 것만 막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마인드가 좀 많이 달라졌어요. 어, 우리가 세워야 될 목표는 정상으로 보이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아이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을 키우고 교육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게끔 그게 행복한 삶인 것 같아요. 그게 제 목표예요. 그리고 자폐는 병이 아니고 신경 다양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지 또 그리고 사는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우리 아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그 부모는 부모와 교사는 어, 이제 아동의 행동을 그 이제 환경적인 시각에서 이해하고 변화시키고 이거를 좀 체계화시키고 과학자이자 교육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저는 그렇더라고요.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내 의사결정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가 더 좋아질 수 있고 안 좋아질 수 있는 그 의사결정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내 의사결정으로 인해서 아이한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 또한 시행착오이고 그 또한 경험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저 또한 많이 부족하지만 이 자폐 스펙트럼에 대해서 많은 연구도 일어나고 있고 저 또한 책과 논문 이런 것들을 좀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좀 공유를 하고 사실은 골든타임은 있는 거거든요. 그 골든타임에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적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치료, 적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교육, 그것들을 미리 말씀드려서 우리 부모님께서 되게 행복한 삶을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영상을 마치지만 다음번에는 또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편견 없는 세상을 앞당깁니다.